잘 들리시나요? 네. 저 오늘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안 올게 살짝 멀리서 하겠습니다. 강사라고 소개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냥 24살 대학생이고요. 여러분한테는 그냥 농구 좋아하는 동네 형 정도, 이제 근데 좀 많이 좋아하는 동네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죠?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 소개고요. 율곡 중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나름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지금은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농구 동아리 중 하나인 서울 센터에서 현재 부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농구를 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아니니까. 저는 그거보다 여러분이 농구를 할 때 예상 외로 이제 농구 외적인 부분에서 가지게 되는 좋은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학교 때 사진인데요. 네, 중학교 때 처음 농구를 시작했을 때 사진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이성남 선생님 계시죠? 네, 2016년 사진인데 제가 어디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 가운데 7번 유니폼 입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번 가면 저기 넘겨주고 있는 저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때부터 농구를 시작해서 농구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까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농구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두 개의 팀, 왼쪽은 저희 농구 동아리, 대학 농구 동아리 팀이고, 오른쪽은 이제 저희 율곡중학교, 율곡고등학교 졸업생들끼리 만든 팀입니다. 매번 김천 시대회 출전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같이 농구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하려던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농구를 하면 뭐가 좋으냐. 보통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농구를 하면 이제 공부를 할 때 뭐가 도움이 되냐, 그런 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 네, 맡기셨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먼저 그 얘기를 하자면, 일단 공부를 할 때 도움되는 점은 첫 번째, 일단 농구를 하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죠? 좋아하는 걸 하는 것만으로.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저 기숙사 학교를 다녔어서 주말에는 항상 이렇게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평정심을 유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전날조차도 이제 머리가 복잡할 때 혼자 이제 호텔에 나가서 공을 던지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키운 이제 강한 경쟁심이나 승부욕 같은 것들이 공부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너무 뻔하죠. 누굴 데려다 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뻔한 얘기인데 재미도 없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거든요. 이제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좀 주목을 끌고 싶어서 엉뚱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아시죠. 누구죠? 네, 손흥민 선수요. 손흥민 선수, 네, 대한민국의 자랑 같은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뭐죠? 네, 제가 이 질문을 하면 100에 100은 다 축구를 잘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답이었다면 제가 이 질문을 시작하지 않았을 건데, 제가 원했던 제 질문의 사실 요지는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당연히 잘하죠. 축구 선수니까. 축구 안에서 뭘 잘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축구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거. 달리기. 네, 달리기. 손흥민 선수가 메시는 오늘을 치더라도 이강인 선수처럼 이제 3명 사이에서 패턴 드리블을 하면서 이제 타락함을 한다던가 그런 장면을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뭘 시켜도 저보다는 잘하겠지만 제일 잘하는 거는 첫 번째가 스피드고요. 그렇죠? 스피드에 엄청난 강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네, 마무리, 슈팅 마무리에 굉장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강점이 굉장히 있는 거를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보통 골을 어떻게 넣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혼자, 물론 이제 혼자 하프라인부터 몰고 들어가서 넣은 골도 있지만 대부분 보시면 이제 해리 케인 선수가 뒷공간으로 공을 찾으면 타다닥 달려가서 스피드로 공을 잡은 다음에 원터치, 투터치 이후 마무리를 해서 골을 넣은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성공하고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었던 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점과 약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한준혁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농구에서 그걸 가장 잘 보여준 선수가 이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네, NBA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 클레이 탐슨이죠. 클레이 탐슨은 역대 최고의 슈터 중 하나인데 클레이 탐슨의 강점과 약점은 뭘까요? 네, 강점은 일단 3점슛이겠죠? 네, 클레이 탐슨의 플레이 영상을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네, 이거 영상 조금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바가 뭘지 한번 예측해 주세요. 이 하이라이트가 되게 어떤 슈팅 하이라이트처럼 보이죠. 사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날 하루 클레이 탐슨이 성공시킨 슛을 모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죠? 여기서? 드리블을 안 해요. 네, 여기 위에 카운팅 해놓은 것만 봐도 아시겠지만 43점을 넣는 동안 드리블을 4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네, 되게 특이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리블 치다가 올라가는 풀업 슈팅 같은 게 하나도 거의 섞여있지 않고 43점을 특히 23점을 넣을 때까지 드리블을 한 번밖에 치지 않았는데 보시면 클레이 탐슨의 가장 큰 강점은 캐치앤슛입니다. 그죠? 그 공을 잡고 바로 슛으로 올라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드리블을 치는 순간, 드리블을 길게 치는 순간 그 위력이 반감한다는 걸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클레이 탐슨이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했던 16, 17 시즌의 데이터를 제가 공홈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캐치슛이랑 풀업을 그러면 이렇게 따로 기록 집계가 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근데? 잘 보이실 것 같은데. 네. 보시면 캐치앤슛은 경기당 9.4개 풀업 슈팅을 경기장 4.1개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NBA에서 20점 이상 득점을 하는 선수들은 풀업과 캐치앤슛 비율이 보통 1대1이거나 아니면 제임스 하든 같은 선수들은 거의 풀업 슈팅 비율이 90%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특징적인 부분은
드리블, 슛 쏘기 전에 드리블을 몇 개 듣고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드리블을 아예 치지 않고 슈팅을 쏜 횟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총 17회 슈팅 시도 중에 드리블을 아예 치지 않고 던질지 11번이나 되죠. 이렇게 케이트 탐슨은 자기 강점과 약점에 맞춰서 자기 플레이 스타일을 극단적으로 맞춰서 가져갔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비단 축구나 농구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뭔가를 잘 하려면 먼저 자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어 단편적으로 봐서 나는 국어를 잘 못하고 지금은 수학에 자신 있어. 그러면은 국어를 더 열심히 해서 보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수학을 더 시간을 투자해서 수학을 완전 100점을 받을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에 맞는 해결책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어떤 일을 여러분이 나중에 하러 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판단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에 대한 판단이 잘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페이턴처럼 훌륭한 소감 그 다음에 저는 또 농구는 팀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이 끝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팀 안에서 내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겠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장면이죠? 네. 네, 맞죠. 그 커리가 돌파에 성공한 다음에 왼쪽 코너에 있는 이고달라한테 킥아웃 패스를 줘서 3점슛을 성공시킨 장면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록지에는 커리한테 어시스트 하나가 올라갈 거고 이고달라한테 3점슛 성공이 올라갈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실 때 자, 이번에는 약간 다른 점을 발견을 못하셨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맞죠. 지금 앞으로 보시면 킥아웃 나갈 때 지금 조금 앞으로 지금 킥아웃 나갈 때 드레이먼 그린이 다른 선수가 수비 나가는 걸 스크린으로 막아줬죠. 이 움직임 하나 때문에, 이 그린의 스크린 하나 때문에 이 장면에서 와이드 오픈 찬스가 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볼 때 보통 이제 커리나 이제까지 탐슨이 3점슛을 집어넣고 아니면 뭐 쿠민가가 덩크를 찍거나 이렇게 화려한 선수들한테 눈길이 많이 쏠리셨을 텐데요. 저는 골든스테이트 경기를 볼 때 가장 눈여겨보게 되는 선수는 드레먼드 그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경기를 볼 때 그린의 플레이를 보시면 그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골든스테이트의 볼 흐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바로 이런 움직임들 때문인데요. 그린은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점슛을 잘 던지는 선수도 아니고 덩크를 막 360도 돌면서 찍을 수 있는 선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린은 팀에서 자신의 강점인 패스와 바스켓볼 IQ랑 똑똑한 지능과 그다음에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누구나 공동체에서 일하게 되지만 세상에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너네가 나한테 다 맞춰 라고 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아니면 각자 맡은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게 농구를 할 때나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어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드래곤드 그린은 지금 보셔도 수비수가 완전히 스크린에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스크린 덕분에 포핸들러는 돌파를 훨씬 수월할 수 있고요. 이렇게 4번의 우승을 한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또 조금 다른 분위기의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무슨 얘기를 그림일까요? 아시는 분? 네, 손 들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포물선의 속도에 따라서 네, 슈팅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슛을 높이 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쓰죠. 여기 보시면 포물선이 낮을수록 마치 이렇게 골대가 작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수학, 상황 계산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보자죠 일단. 그래서 보통 슛을 각도를 높이 쏠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픈 커리의 슛을 세상에서 가장 잘 쏘는 스테픈 커리의 슈팅 릴리스 각도는 50도에서 55도 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슈팅 쏘시죠? 다들 요구하는 슈팅을 쏘시는데 자기 슈팅 각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안 궁금하신가요? 궁금해요? 네.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이거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시대일 수도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예, 트래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되게 별거 영상을 찍어서 네, 이렇게 프레임별로 공을 찍어주면은 공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좌표를 찍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슛을 쏘는 영상을 옆에서 찍어서 여기다 올리고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의 슈팅 궤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슈팅 각도가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왜냐? 저는 슛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슈팅 각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 공을 이렇게 머리 위로 들어서 쐈거든요. 이렇게 쏴야 되는데 머리 위에서 들고 앞으로 집어 던지다 보니까 슈팅 각도가 되게 낮아서 림 앞뒤에 되게 통통 맞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까 하고 직접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슛선 영상을 찍어서 직접 이걸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30도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몇 도가 좋다고 했어요? 50도에서 55도가 허리가 쏘는 각도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슈폼을 뜯어 고쳐야겠다 하고 슈폼을 고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요새는 또 요거를 전문으로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슛 영상만 찍어도 이렇게 각도나 그런 거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면 해보시거나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거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거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까도 제가 클레이 탐슨 얘기를 할 때 통계 데이터를 들고 와서 어떤 분들은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스포츠 얘기를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기록도 튼튼히 자주 찾아보는 편이고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농구 야구가 그랬죠 이미. 데이터를 통해서 코치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그림이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건지 알고 계실까요? 여기 보시면 위에 탑 200 샷 로테이션 앤드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NBA 팀들이 가장 많이 슛을 쏜 위치를 나타내놓은 그래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왼쪽은 2001년, 2년, 오른쪽은 2019년, 20년, 1, 2002, 2019, 20년에 보시면 이때는 미드레인지 부분에서 슛 시도가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이 2점, 골을 제외한 점 부분에서 슛 시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죠. 네, 보시면 완전히 골밑과 3점 라인에 몰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허리 때문에. 네, 그것도 그렇게 단순하게 커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커리 말고도 NBA는 커리가 큰 역할을 하겠지만 NBA는 좋은 슈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점 라인이 생긴 이래 처음에는 당연히 림에서 멀리서 슛을 쏠수록 슛 성공률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NBA에 3점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3점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아마 2001, 2002 시즌보다 조금 되겠죠. 3점 성공률이 30% 이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평균 3점 성공률 아니면 혹은 커리 같은 굉장히 좋은 3점 슈터들이 40% 이상의 성공률을 찍기 시작해요. 근데 보통 림 근처에서 하는 슛의 성공률은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레이업이죠. NBA에서 한 60%에서 70%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미드레인지는 보통 한 50% 정도 들어가고 3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뛰어난 선수들은 40%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러면 작품값이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 슛을 골밑슛을 던졌을 때 득점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얼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골밑슛을 넣으면 2점이죠. 근데 아까 60% 확률로 넣을 수 있다 치면 나는 이 슛을 시도를 한 번 할 때 1.2점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살짝. 네, 됐죠? 그러면 이 2점이긴 하지만 거리가 먼 곳에서 던지면 기대값이 2 곱하기 0.5가 되면 1이죠. 네. 여기서 슛을 쏠 때는 1점밖에 기대를 못한다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반면 3점 슛이 40% 나오면 3점 슛의 기대값이 1점이죠. 그럼 뭐가 더 유리하죠? 여기서 슛을 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죠. 효율이 높은 여기랑 여기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이 확률 높은, 득점 기대값이 높은 코너, 골밑, 3점 라인을 공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렇게 데이터나 통계적인 부분들의 발전이 또 스포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물론 농구를 이렇게 탁탁 데이터만 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별로고 재미없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클레이 탐슨 얘기를 드렸죠. 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클레이 탐슨을 수비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막으시겠어요? 네, 슛을 막고 드리블을 치게, 오히려 드리블을 길게 치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수비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그림이 뭘까요? 지금 커리를, 또 NBA 최고의 공격수인 커리를, 또 최고의 수비수인 주루 홀리데이가 수비하는 상황인데요. 커리를 막을 때 왼쪽에서 막을 수도 있고, 보이시죠? 왼쪽에서 막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진 않겠지만 커리가 오른손잡이라서 커리의 오른쪽을 막으면, 커리가 오른손잡이라서 여기서 오른손 쪽을 막으면 커리가 불편해서 슛 성공률이 5% 정도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네. 오른쪽에서 막을 때 더 슛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서 막아야 될까요? 왼쪽에서 막으실래요? 오른쪽에서 막으실래요? 네, 말이 헷갈리네.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으로 하면은 왼쪽에, 그렇죠? 네. 오른손 쪽을 막아야겠죠? 그러면 네, 커리를 울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는지에 따라서, 요즘은 NBA에서 통계가 왼쪽으로 달려나가면서 공을 잡았는지, 아니면 수비랑 몇 미터 떨어져서 슛을 쐈는지, 뭐 수비가 왼쪽에 있었는지 오른쪽에 있었는지, 이런 다 집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커리를 더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통계적으로 찾아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이 이걸 손으로 하기 귀찮으면 이제 AI한테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챗GPT 아시나요,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 분? 네, 평가할게요. 아, 그래요? 글 잘 써주죠. 저도 이제 과제할 때 이걸 대외적으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애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스테픈 커리를 잘 막을 수 있을까? 라고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아직은 이 데이터 뻔한 답을 하지 못하고 되게 피상적인, 어떻게 보면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맞는 얘기긴 하죠. 근거 없이 그냥 쭉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시키면 이제 커리의 슛 성공률을 5%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와 라고 하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런 걸 찾아낼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수비를 하면은 슛 성공률이 이만큼 떨어질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는 모델링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수행되는 과정이 공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시면서 혹은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간에 스포츠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흥미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재밌고 건강하게 농구하는 거겠죠? 네. 건강하게 농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